안녕하십니까? 노스 밴쿠버의 위성 에듀케이션 WSE 김희성 원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캐나다 조기 유학을 생각하시는 하고 계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계속 시리즈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캐나다 조기 유학을 부모 동반으로 소위 기러기를 하는 것과 학생 혼자 오는 관리형 유학 요 두 개의 장단점과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생에게는 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부모가 같이 오셔야 되고요. 여기 친척이 있지 않는 한은 그 다음에 여기 8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여기 관리형으로 올 수 있으니까 세컨드리 스쿨에 갈 나이가 된 학생, 중학생 정도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는 좀 적용이 되지 않는 얘기다. 초등학생 당연히 부모님 같이 오셔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캐나다 유학은 참 좋습니다. 보시면 뭐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어디든지 나가시기만 하면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곳에 갈 수 있어서 어, 애들이 좀 여유롭고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유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학을 많이 오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죠. 그런데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 혼자서 이제 올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동반 유학의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른 여러 가지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걸 압니다. 예를 들어서 어, 어머님도 좀 한국을 탈출하고 싶은 분도 계실 테고요. 어, 그 그 뭐 어차피 아빠는 한국에서 바빠가지고 아침부터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 어차피 하루 종일 애를 돌봐야 되는 거는 엄마다. 뭐 이런 경우가 된다면 당연히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겠고 뭐 하여튼 한국에서 여기 나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부모님이 또 함께 뭐 부모님이 여기 유학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애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만약에 유학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분이 계시면 부모님이 함께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장점은 심리적인 안정감, 부모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머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이는 늘 대화 상대를 가질 수 있고 학교에서 어려운 점 이런 게 생길 때마다 엄마랑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장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시하는 분들은 당연히 어, 부모가 함께 오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식사와 생활 관리. 뭐 이거는 어머님이 어떤 어머님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죠?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어, 그렇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 관리를 또 잘 하시는 분 같으면 어머님이 와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와 유대감이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뭐 요것도 반반이에요. 떨어져 있을 경우는 아빠가 한국에 만약에 있을 경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아빠하고는 유대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혼자 그냥 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부모와의 유대감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부모님이 특별히 어떤 철학,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철학들을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더 많이 줄 수 있다. 뭐 특별히 이제 종교를 뭐 가지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애를 키워야 되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철학이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 당연히 같이 오셔야 그런 영향력을 계속 애한테 끼칠 수가 있겠죠. 음. 단점을 좀 보시면 여기 와서 부모님과 같이 유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특별히 중학교 때부터 사춘기가 돼서 부모님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는 그냥 한두 쥐어박지도 못하고 그죠? 물론 한국에서도 요즘엔 쥐어박는 건 안 되지만 여기 캐나다에서는 특별히 큰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좀 문화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참 해결하는 방법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혼하신 분의 이제 부부 간에 이별을 해야 된다는 거. 네, 뭐 부부가 어차피 자기 펑션이 따로 있다 같이 간섭하지 말고 살자. 너는 돈이나 잘 벌고 나는 애나 잘 이렇게 관리한다. 뭐 이렇게 딱 분업 체계가 이루어지신 분들은 괜찮겠습니다만 어, 두- 아, 부부간에 좀 애틋하신 분들은 이게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네, 그 다음에 한국에 떨어져 있는 부모와 또 유대감이 약간 감소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아무래도 아빠. 아, 그 다음에 자녀의 독립성이 좀 저하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와 있으면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뭐 해갈 게 있거나 이러면은 숙제가 있거나 이러면 또 엄마가 도와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애가 독립성이 좀 저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직접 모든 정보를 다 알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혼자 와서 이렇게 많은 정보 수집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교육에 대해서 좀 대학 입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문적일 경우에는 그냥 방치한 상태로 학교 그냥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요것만 하기 때문에 관리 부족과 학업 능력 저하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여기 지금 보면 제가 부모님과의 갈등과 방해라고 해놨는데 이 방해라고 생각하기엔 좀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10학년, 11학년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그 애들이 굉장히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막 주말에도 대단히 바빠요. 그런데 뭐 이럴 때 이제 8학년, 9학년 뭐 이 정도 된 애들은 데리고 뭐 미국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온다 주말에 차를 몰고 미국을 넘어간다든지 뭐 그다음에 다른 이런 여행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만난 다른 유학맘들하고 매일 와서 집에서 이렇게 같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애들이 공부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뭐 그런 게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 뭐 왠지 좀 장점은 별로 안 되는데 단점이 좀 많은 것 같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 동반으로 왔을 경우에는 부모님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형 유학의 장단점 보시죠. 단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부모와 아무래도 유대감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애들의 독립성은 더 클 수 있다는 게 장점과 단점이 되겠죠. 뭐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죠. 그다음에 특별히 처음 왔을 때 이런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부모님과 같이 와 있으면은 초기 적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아, 그다음에 심리적 불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한국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거나 다 심리적 불안을 가지는 애들은 좀 많이 가지고요. 또 잘 적응하는 애들은 또 잘 적응하니까 애들의 성향이나 어떤 그런 것들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유학원들을 강남에 있는 유학원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캐나다 유학으로 올 때 외국인 홈스테이 그 교육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진짜 학생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굉장히 그 이런 새로운 문화 아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굉장히 그 다른 문화에 가서 잘 적응하고 막 그런 걸 막 다른 문화를 신기해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이면 제 생각에 외국인 홈스테이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뭐 단지 그냥 어떤 생각이냐면 '외국인이랑 같이 살아야 영어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외국인 홈스테이를 맡겼을 경우는 보통 이 외국인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싸요. 한 기본적으로 방 좀 내주고 그냥 밥을 주는 건데 어 그 정말 행운이죠. 그리고 아주 막 그 돈을 받으면서도 아주 정말 챙겨주는 그런 홈스테이 맘을 만난다면은 외국인 홈스테이 가정을 만난다면은 굉장히 행운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그리고 이 외국인 홈스테이는 애가 씻지 않다든지 뭐 빨래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거의 뭐 방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애가 홈레스 같이 지내는 경우도 저희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애들을 관리형 유학을 시킬 때는 제 생각에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고 한국말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한국인 홈스테이가 훨씬 돈은 좀 더 내더라도 비싸지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먹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많이 달라요. 여기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자 그렇지만 애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인제 행동하고 그랬을 경우는 이제 생활 관리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게 부모가 잔소리를 할 수 있는 만큼 홈스테이 맘이나 이런 관리형 유아기 관리하는 분들이 뭐 저희 같은 경우 정말 부모처럼 잔소리는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잔소리는 하지만 그것을 애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정말 애가 어떤 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관리형 유학의 장점은요. 방과 후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규칙적으로 수업 같은 걸 하고 숙제를 하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쉽고요. 그다음에 미리 어느 대학에 갈 거다 이런 걸 좀 정하게 되면 특활 활동 이런 걸 갖다가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대학에 필요한 이런 특활 활동 같은 거를 이 부모 동반 유학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이걸 다 뒷바라지를 하려면은 정말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라이드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 비용과 기회 비용 측면에서 우위가 있다. 여기 지금 보면 아무래도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도 더 큰 걸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기회 비용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커리어가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그걸 포기하고 여기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 뭐 그럼으로써 자신의 커리어나 아니면 자신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비용, 기회 비용들이 증가한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럴 경우에 어머님이 영어도 잘 못하고 비전문적인 그런 경우에는 이런 학교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관리형 유학은 어차피 교육부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저희가 계속 이 얘기를 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 해결이 좀 더 쉽다. 이런 면이 있겠습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왠지 말하고 나니까 관리형 유학이 더 대학 가기에는 더 낫지 않느냐 라는 것처럼 들려서 좀 그렇긴 한데요. 아 기러기맘들이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관리형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머님이 같이 오는 경우는 어머님이 굉장히 전문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주변에 영어도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정보 수집력, 그다음에 열정, 그다음에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갖추신 분들은 같이 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제가 요런 전문성에 대한 퀄리티를 말씀드릴 테니까 뭐 이게 좀 '나는 아니다.' 이런 분들은 관리형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자녀 관리인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라이드와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어 그다음에 아침 일찍부터라는 건 뭐냐면 캐나다도 아침 일찍 뭘 하나요? 세컨더리 스쿨부터는 보통 이렇게 아침 일찍 choir, 오케스트라 이런 연습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쿨에서 varsity 팀 연습 운동팀 같은 게 있으면 아침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침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저녁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가야 되고 애들이 막 팀 스포츠를 할 때는 멀리까지 태우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강하면서도 경제적 생활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력과 자제력. 그러니까 애를 갖다 대학을 보내려고 애를 데리고 왔는데 이런 건강하면서도 경제적인 생활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력이 좀 부족하게 되면 뭐 아무래도 홈스테이 와 있는 거랑 엄마랑 와 있는 거랑 크게 다른 점이 없지 않을까요? 그죠? 그다음에 자제력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 밤까지 이제 친구가 와 가지고 뭐 계속 뭐 같이 술을 계속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여기서 심지어는 이렇게 같이 막 도박도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 그런 거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유학과 공부, 특허 활동에 대해 자녀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그러니까 이게 저희 학원에 계속 오셔 가지고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엔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애를 좀 설득해 주세요. 이걸 좀 하게. 예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설득하는 데는 따로 이렇게 다른 걸 갖다가 어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는데 이 설득하는 능력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설득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관리형을 보내 놓으면 애들이 별 불만 없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확고한 교육 철학과 대화를 지속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뭐 이거는 한국에 있으나 여기서는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여기 따라와 있으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바뀌는 입시 제도와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정보 수집 능력이 필요하고 SAT라는 건 뭔지 그다음에 원서는 언제 넣어야 되는지 시험은 언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칼렌더에다가 잊지 않고 해야지 뭐 시험 등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많은 부모님들은 여기서 그냥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놓쳐 버리는 경우가 많고 막 11 학년 때 이제 대학 지원할 때 와 가지고 "아이고 그때 뭘 안 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와 적성과 특기를 파악하고 그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 무슨 뭐 시험을 보면 컴피티션에 나가면 대회에 나가면 어떤 것이 있느냐 뭐 무슨 상을 받으면 또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를 경우에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가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성적이 약간이라도 떨어졌거나 이럴 때 카운슬러랑 선생님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기본 이상의 영어 구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게 안 되시는 분들도 사실 이제 와 계셔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런 부분이 있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이가 학업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빠르게 파악하여 미리미리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경제적인 얘기만 조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차피 지금 22 년에서 3년 23년 기준으로 아 여기서 세컨더리 스쿨이 보통 공립들이 보통 한 16,300불 정도가 되는데 의료보험 뭐 요렇게 해 가지고 다 더해 가지고 한 17,000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애들을 예를 들어서 '대학을 보내겠다.'라고 오신 분들은
한 11학년, 12학년 때는 IB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에서 뭐 IB, AP 이런 거 스쿨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가 한 2,000불 정도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 비용은 안 하시는 분들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유학원들의 웹사이트에서 보신 비용보다는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애를 갖다가 좀 대학을 제대로 보내고 하고 싶으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요게 한 2,000불 정도 있다는 거 생각하고 이 부분은 관리형으로 하나 부모 동반으로 오나 똑같으니까 그냥 냅두고요. 자, 그다음에 다른 부분 뭐 신체 검사 받거나 비자 수속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같이 오실 때는 2배로 들겠죠. 이게 이제 부모님 비용이고요. 부모님과 같이 올 때 비용이고. 오실 때 여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정착 서비스라는 걸 보통 하는데 오셔 가지고 뭐 운전면허 바꾸고 그다음에 차 사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도와드리는 건데 보통 대략 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로 여기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을 안 하시는 분은 이제 혼자 다 하셔야 되는데 그건 뭐 선택하시면 되죠. 영어를 좀 잘하시고 정보력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공료는 그냥 대충 잡았습니다. 한 2,000불 정도로 그죠? 학생은 좀 할인받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 잡았는데 이거는 뭐 항공료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부모님이 오셨을 때는 673불에 부모님 의료보험도 드셔야 되니까 이렇게 수속 비용에서는 한 5,000불 정도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주거 관련. 자, 같이 오셨으면은 아파트 이런 걸 렌트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한 보증금 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한 달 3,000불짜리 아파트를 계약한다고 생각하면 맨 처음에 1,500불을 보증금을 넣어 놓고 이건 나중에 나가실 때 뭐 부서진 게 없거나 이러면은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렌트 비용이 한 3,000불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 있는 싼 아파트나 이런 데를 못 사세요, 대체로. 저는 살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다 못 사시더라고요, 그런 데서. 그래서 한 신축 뭐 이런 아파트 원베드 기준으로 한 3,000불 그다음에 여기 오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뭘 좀 가구나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이것도 뭐 크레이글리스트 같은 데서 중고로 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테이크 오버를 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키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면 한 이 정도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나는 아이키아 가구는 못 쓴다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잡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한 41,000불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요. 네. 자, 요거는 제 생각에 뭐 다른 데 생각하시면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인 홈스테이는 보통 한 달에 한 2,500불, 3,000불 이런 동네마다 좀 다른데 그런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라이드가 좀 많아질 경우에는 추가로 라이드를 내셔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기본 가디언 비용, 학생이 혼자 올 경우는 이제 가디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디언 비용으로 한 달에 한 600불 정도 지출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법적으로 얘가 올 수 있는 것도 해 주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으니까 가디언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비용은 꼭 들어가야 되는 돈이라서 비교를 해 보시면 이 거주비적인 측면에서는 한 5,000불 정도가 관리형이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부모님들이 와서 생기는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매달 생활 비용은 유틸리티 요거는 이제 전화기 저 인터넷, TV 뭐 이런 거 가스 다 포함해서 한 이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구입하면은 목돈을 가져와서 한꺼번에 사 버리면 되지만 아무래도 그걸 다시 들어갈 때는 중고로 팔 테니까 한 달에 한 1,000불씩 새 차를 갖다가
할부로 구입하시거나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어 한 1,000불 한 달에 1,000불 정도 되는 차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차가 더 싼 것도 구할 수도 있고 뭐 더 비싼 거를 할 수도 있지만 한 그렇게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는 이제 가스비하고 가스비가 뭐 한 어 여기는 차가 많이 막히지는 않는 대신에 일단 움직이면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한 가스비가 한 300불 잡으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뭐 무사고로 오랫동안 하신 분이 아니면 또 보험료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외식비로 뭐 1,000불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주에 한 500불은 쓰셔야 되지 않을까. 500불 2 명이서 500불 정도는 먹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2,000불 잡아 봤습니다. 자 그러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교육 비용이 있죠. 보이시죠? 어차피 엄마가 SAT를 가르치지는 못하고 엄마가 수학이나 뭐 이런 거가 떨어졌을 때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튜터를 붙여 갖고 뭐 물리, 과학 뭐 이런 쪽에서 해야 될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엄마가 있든 엄마가 없든 그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사교육 비용으로 한 달에 한 학원비로 한 1,600불 튜터비로 이 정도 나간다는 건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를 대학을 좀 보내려면은 혼자 애가 공부를 다 잘해서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하면 이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으니까 필요한 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죠? 분홍색 부분하고 이 사교육 비용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관리형으로 왔을 경우에는 다른 뭐 먹고 유틸리티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죠. 차량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안 들 테고요. 그냥 용돈하고 전화비 정도만 한 달에 요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애들도 뭐 스타벅스에서 뭐 하나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하려면 조금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예체능 활동 같은 경우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IB 프로그램과 스쿨 아카데미를 바꾸게 하는 애들은 이 돈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사교육비. 그래서 뭐 예체능 비용과 사교육비, 레슨을 받아야 된다면 한 2,000불은 애들 뭘 배우는데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이 벌어지는데요, 격차가. 한 어머님이 오셨을 경우에는 한 3만 불을 더 쓰셔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5,000불, 5,000불이니까 한 4,000불을, 4만 불을 더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4만 불을 더 써야 되는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그 다음에 또 기회비용, 한국에 있는 걸 포기하고 와야 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관리형으로 왔을 경우에는 한 4만 불 정도가 차이가 날 경우입니다. 애가 한 명일 경우는 그런데요. 애가 이제 2명이나 3명이 올 경우에는 확실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모 동반이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관리형의 경우는 애가 한 명이건 2명이건 그냥 계속 비용이 똑같을 테니까 뭐 2~3명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함께 오시는 것이 당연히 훨씬 더 좋은 것이겠죠. 자, 그래서 관리형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WSE는 이 웨스트 밴쿠버, 노스 밴쿠버 쪽에 홈스테이들을 저희와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여러 WSE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을 제공하고 깨끗한 방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서 전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뭐 셰프이신 분도 계셨고 이러니까 뭐 먹는 거나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에 별로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별히 노스 밴쿠버, 웨스트 밴쿠버 이 노스 쇼어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좀 안전한 지역이고 애들 키우기가 좋은 곳이라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디언 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적 커스토디언 서비스인데 요것만 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진학을 위한 밀착형 가디언 서비스 그죠? 요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경우는 좀 비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법적 가디언, 기본적인 서비스만 할 수도 있고 좀 더 밀착해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라이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학교 끝나고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애가 뭐 팀 스포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험을 치러 간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 WSE 하우스들은 전부 다 좀 외출, 뭐 컴퓨터 사용 이런 부분 조금 엄격해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 허락을 받고 그래서 할 수 있고, 컴퓨터도 예를 들어서 몇 시까지만 사용하고 빼달라 그러면 스마트폰 이런 거 다 저희가 관리해서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내신 관리, 표준 시험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열심히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지원 및 컨설팅, 애들의 적성을 파악해서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체능 계열도 음대, 미대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포트폴리오 과정과 그다음에 레슨 같은 것도 다 어레인지를 해서 애들이 미대나 음대를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장학금을 받아서 저희 관리형 출신에서 좋은 학교, 그러니까 미대도 그냥 미대가 아니라 저희 이런 명문 미대에 진학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우는 꼭 한 의대를 가고 싶은데 한국에 공부는 뭐 한 3등급, 2등급 잘 하는 편인데 너무 한국 경쟁이 심하고 대학 의대 들어가기 힘드니까 아예 빠져나와서 나 의대를 가고 싶다는 8학년 때부터 준비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의사가 되는 방법들을 해서 적용시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웨스트 밴쿠버, 이게 뭐 종교 사립을 이렇게 권하는 이런 어, 관리형 서비스 말고요. 저희는 웨스트 밴쿠버가 학군이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학비 많이 여기가 빨리 마감이 되거든요. 인터내셔널. 그래 마감된 후에도 우리가 막 이렇게 교육청하고 같이 긴밀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웨스트 밴쿠버가 학군이 좋다는 건 뭐냐면 학교 안에 이런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보틱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스윙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악기를 굳이 못 다루신다는 분들은 이제 합창단이라든지 스키, 하키 팀, 그다음에 야구 여름에는 그다음에 사커,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굉장히 바쁜데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대학 갈 때 중요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관리형과 다른 건 뭐냐면 저희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애들을 학교 끝나고 학원에 데려와서 그냥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도 저희는 굉장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학원 제가 직접 이렇게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고 어, 최고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파고다 외국어학원에서 가장 잘 나가던 강사였고 파고다 토플 GRE SAT 프로그램 원장 2001년부터 2008년 종로에서 강남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EBS 온라인 강좌와 책도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니까 저와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이 대학 지원에 관해서 저도 에세이 같은 거 봐주고 하지만 저희 우이 선생님이 이분은 MIT하고 버클리를 직접 보낸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시던 분인데 같이 이 부분에 관해서 저랑 같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클레어 선생님 웨스트 밴쿠버 현직 교사이면서 또 누구냐면 IB 디플로마 직접 아들이 IB 디플로마에서
전부 7점 해서 만점을 길러낸 선생이자 캐네디언 엄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선생님과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인데요. 아들이 이렇게 IB 디플로마에서 다 만점을 받는 거는 꽤 많은 노하우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들이 저희가 있으니까 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학 선생님, 뭐 과학 선생 그 외에도 과목별로 여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와 같이 상의를 좀 해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여기 있는 전화번호 그다음에 밑에 보이는 그 홈페이지와 이메일 이용하셔서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형이 좋을까? 아니면 부모님이 같이 오는 게 좋을까?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